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4절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발전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정말 신기한데 제가 전선을 이렇게 감아봤습니다. 이제 이걸 코일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석을 가지고 NS가 있는 자석을 이 코일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NS에서는 자기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 코일에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것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코일이 어떻게 돼요? 자석이 쇠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사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기를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많이 전기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자석의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일을 많이 감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석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시간을 짧게 하는 겁니다. 짧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빨리 넣었다 뺐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변화량을 짧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 E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수에는 비례하고 N, 시간에는 반비례하고 T분의 어떻게 됩니까? 자속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화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델타를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뭐 별로 개의치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N, T분의 파이만큼 V,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94페이지의 맨 위에 전자유도, 이것을 우리가 전자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일이 어떤 걸 했습니까? 코일이 자석을 가지고 전기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코일의 능력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다가 자석을 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코일을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다른 코일을 집어넣고 이쪽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서 직류를 연결하고 전류를 한번 흘려보낼게요. 그러면은 스위치를 열고 닫을 때마다 자석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석을 마치 넣었다 뺐다 하는 것과 역시 똑같은 현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코일에도 유도가 되게 되는데 이때 유도는 E, 이때도 L, T분의 I, 이때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건데 이따 자체 인덕턴스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다 이거를 전자유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저 앞에서 건전지에서의 전기를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기전력이라고 하게 되냐? 바로 만들어지는 전기이기 때문에 기전력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유도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게 되고, 이 유도 기전력은 소문자 E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압은 V, 그 다음에 건전지 같은 거는 그냥 대문자 E, 그리고 유도기전력은 소문자 E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렌츠의 법칙이 있죠? 렌츠 법칙. 유도기전력은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냐? 만약에 이 자석이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코일에서는 이 자석의 증가, 자석이 없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석의 증가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자석이 나오게 되니까 나오는 쪽이 N극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전류의 방향이 되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석을 빼게 되게 되면은 자석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감소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자석의 감소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반대죠. 감소를 방해하는 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N극이 오른쪽이 돼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켜서 여기가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 증감을 어떻게 하는 방향?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속의 증감을 방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라고 하는 거는 전기 기능사에서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거 렌츠의 법칙입니다. 혹은 렌츠의 법칙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4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있죠. 자, 이 식인데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발전되는 식 E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렌츠의 법칙에 대한 것의 부가 설명이죠. 어떤 거?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9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도체 운동에 의한 유도기전력이라고 돼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왼손 법칙으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를 때 도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자, 여기 만약에 이 자기장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쪽에 N극이 있고 다음에 S극의 자석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은 이때 만약에 도선이 있다. 도선이 있게 되는데 도선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얘를 만약에 내가 위로 딱 끌어올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자, NS S극 자속으로 갔죠. 이번에는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NS S극으로 자속의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도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류가 어디를 가리킵니까? 아래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자속이 있는 상태에서 자계에서 여기에서 힘을 줬더니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당연히 발전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전기 법칙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무슨 손 썼어요? 오른손 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에 전기를 내가 많이 얻고 싶으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NS 자석의 세기가 써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이 길이가 어때야 될까요? 길이가 길으면 더 좋습니다. 막는 게 더 크니까. 그 다음에 위로 끌어올리는 무엇을 속도를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더 좋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뭡니까? 결국 속도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때 만들어지는 기전력 E는 이렇게 됩니다. B, L, V, 사인, 세타. 자, 여기서 V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속도입니다.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초당 몇 미터를 이동하느냐 속도.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는 자속 밀도. 웨버 퍼 제곱미터. 다음에 여기 L은 뭡니까? L은 길이죠. 길이 단위는 미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되게 되면은 아까 각도 여기 이렇게 사인 세타를 곱했기 때문에 세타는 뭡니까? 이거 바로 각도. 자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 있어요. 왼손은 뭐다? 우발 좌전.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자, 이때 엄지, 검지, 중지가 각각 뭐다? 도자기. 이것도 도자기. 도체의 방향, 자속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 FBI 이렇게 되는 겁니다. FBI. 그래서 자, 이것으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의 유도기전력과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오른손 법칙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95페이지죠. 한 페이지 넘겨서 96페이지. 이게는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는 걸 볼게요. 인덕턴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사실 조금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처음 듣다 보니까 인덕턴스. 인덕턴스는 뭐 하냐면은 자, 우리나라 말로 유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전기를 잘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저장 능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인덕턴스는 유도하는 능력. 너가 자석을 줬을 때 얼마나 전기를 잘 꼬셔낼 수 있느냐. 너가 전기를 줬을 때 얼마나 자석으로 잘 꼬셔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유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류와 자기를 전류로 바꾸는 힘이죠.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턴스라고 하면 능력입니다. 인덕턴스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기호로 L이라고 표시합니다. L. 정전 용량. 캐피시턴스는 C라고 표시하게 되죠. 그리고 단위는 H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헨리라고 읽게 됩니다. 헨리. 그러면은 자, 인덕턴스에는 두 가지 유도가 있어요. 자체 인덕턴스. 내가 나를 꼬시는 것과 내가 남을 꼬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인덕턴스는 뭐냐? 그림 3-24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이 있죠. 하나, 두 개가 있고 다음에 전원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전원에 코일을 이렇게 감았죠. 자, 이때 이거를 N회 감았다라고 하고 이때 인덕턴스를 L이라고 한번 해보죠. 흐르는 전류를 I. 그러면은 이 자성체, 이 철심에는 분명히 파이, 자속이 흐를 겁니다. 이때 자속이 흐르게 되면은 이 자속이 바로 코일을 다시 유도시켜서 여기서 전압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전압을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체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인덕턴스 E는 무엇에 비례할까요? 전류가 클수록 더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L, 인덕턴스 값이 클수록 더 많이 유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수가 클수록 더 많이 유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습니까? 짧을수록 더 많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L, T분의 I 이렇게 됩니다. 전류가 크면 자속이 당연히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렌치의 법칙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봤을 때 아까 유도기전력 E는 어떻게 됐습니까? N, T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식이죠, 내내. 그쵸? 그러면은 자, 이게 똑같은 식이니까 L, T분의 I가 곧 N, T분의 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약분하게 되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L, I는 N 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어떤 회로에서 만약에 인덕턴스가 얼마냐라고 인덕턴스를 구해라 묻는다면은 L은 이렇게 볼 수 있죠. I분의 N 파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L 50번 감고 몇 웨버의 자속이 지나갈 때 몇 암페어라고 하면은 인덕턴스는 얼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자체 인덕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식 3-28에 있는 거죠. 자, 이 식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인덕턴스의 두 번째. 상호 인덕턴스. 이거는 서로 영향을 주는 인덕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변압기의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자, 코일이 있고, 여기다가 제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만약에 자, 어떤 전압을 주게 되면은 스위치를 놓고 전압을 주게 되면 껐다 켰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속으로 만들어지겠죠. 이 자속이 2차 측으로 가서 다시 전기로 만들어져서 전압이 뜰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인덕턴스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L은 I분의 N 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됩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M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L을 M으로만 표시해요. M은 I분의 N 파이 그대로 똑같이 써줘요. 자, 그런데 이때 전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차 측에서 얼마를 넣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I1분의 그 다음에 권수는 2차 측에서 감은 권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N2, 파이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호 인덕턴스. 서로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결국 인덕턴스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유도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상호 인덕턴스는 M이라고 했는데 이 보통 인덕턴스 어떻게 똑같냐? 여기 만약에 이쪽을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하고 이쪽을 L2라고 한번 해보죠. 이쪽에서 만든 인덕턴스와 이쪽에서 만든 인덕턴스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상호 인덕턴스예요. 이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쪽 코일과 이쪽 코일이 얼마나 잘 결합이 됐느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00을 줬는데 여기서 100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최고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100을 줬는데 여기서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럼 뭘까요? 상호 인덕턴스는요. 그럼 빵이 되는 거죠. 빵. 그럴 때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결합 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합 계수라고 하는 설명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K라고 나타내는데, 자, 이거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얼마나 결합이 잘 됐느냐. 이때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완전 결합 형태죠. 완전 결합 형태라고 하는 것은 결합 계수 K가 1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K가 1이 될까요? 분모와 분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입니까? 루트 L1, L2가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음에 비결합. 비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합 계수가 빵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분자가 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L1, L2가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빵. 서로 상호에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친다는 거예요. 빵이라는 거. 근데 보통 그래서 결합계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결합계수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인덕턴스 가장 큽니까? 결합계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7페이지 보니까 이 코일을 여러 가지 형태로 3번 인덕턴스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그려볼 테니까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인덕턴스의 접속. 자,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 도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둘. 자, 이 코일을 L1, 이 코일을 L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에 L1, 이쪽에 L2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서로 어떻습니까? 모양이.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감다가 쉬었지만 두 번째 코일도 같은 방향으로 감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쪽은요. 감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리게 되는 거죠. 전류를. 그쵸? 그래서 이 왼쪽 거는 L1과 L2가 마치 더해지는 꼴로 힘의 방향이 같이 가는 꼴로 되는 거고요. 얘는 가는 것과 이 상대는 반대편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우리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동 접속이라고 합니다. 더할 가짜 쓰는 겁니다. 이 오른쪽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동 접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럼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코일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같은 방향으로 점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코일 한 덩어리, 코일 두 덩어리가 서로 다른 방향, 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찍게 되는 겁니다. 가동 접속, 차동 접속. 그러면은 이때 전체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느냐? 이 회로의 전체 인덕턴스는 원래 인덕턴스 식이렇습니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 이렇게 돼요. M이 상호 인덕턴스고. 그런데 가동 접속일 때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되는 거고요. 이 차동 접속일 때는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인덕턴스 접속할 때. 그래서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게 이제 가동 접속일 때 얼마냐라고 묻게 되면은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차동 접속일 때 얼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가 기본꼴? 요게 이제 기본꼴. 인덕턴스. 두 개의 코일이 접속되어 있을 때의 기본꼴. 자, 그럼 이때 또 코일에 접속되어 있을 때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묻게 된다면 이거는 2분의 1. W는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에 어떻게 돼요? Li의 제곱 줄과 같게 됩니다. 콘덴서에서는 아까 어떻게 됐었죠? W는 2분의 1의 CV 제곱이었었죠. 이 코일에서는 2분의 1의 Li 제곱 줄과 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인덕턴스가 아니라 유도기 전력은 N T분의 뭐다? 파이다. 자, 그리고 인덕턴스는 뭐다? 유도기 전력은 L T분의 I다. 그래서 두 개를 짬뽕 시키게 되면은 Li는 N 파이고, 자, 이것은 L은 인덕턴스는 I분의
N파이가 된다. 이런 식이 이제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거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고 결합계수가 1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모와 분자가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원래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인데 가동일 때 같은 방향일 때는 플러스이고 다른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거. 자, 여기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바로 기초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문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 저랑 문제를 꽤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진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이랑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본문에서 물어보는 것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거는 약간 또 사실 별개이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전체 24문제. 문제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길이 10cm의 도선이 자속 밀도 1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서 자속의 수직 방향으로 3초 동안에 12m 이동하였다.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봅니다. 1번. 자, 일단 10cm의 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웨버 퍼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세타가 얼마예요? 90도고 그 다음에 3초 동안에 12m 이동했대요. 근데 3초 동안에 12m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미터 퍼 세컨입니다. 속도는 미터 퍼 세컨은 1m당 몇 미터 1초에 몇 미터 이동했다는 겁니까? 4m 이동했다는 거죠. 4m 퍼 세컨. 자, 10cm라고 하는 거는 길이죠. L 1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거는 자속 밀도죠. 이거는 세타 각도죠. 4m 퍼 세컨은 뭡니까? 속도죠. V죠. 그러면은 유도기전력 2는 B, L, V, 사인 세타 이 식 있었죠. 기억나시죠? B 자속밀도가 1, L 0.1m, 속도가 4 곱하기 사인 얼마? 9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얼마야? 0.4V죠. 2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 도자기 뭐예요? 기전력의 방향 그렇죠? 혹은 전류의 방향 4번 3번 도체가 운동하는 경우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유용한 법칙은 도체가 운동할 때 유도기전력이 어디로 나오느냐 이게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도체가 움직일 때 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지 하는 거 발전기죠. 발전기는 뭐예요? 우팔 좌천 우팔 오른손이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4번 4번 유도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방해라는 말 나오게 되면 무슨 법칙입니까? 렌츠 법칙이죠. 그렇죠? 4번이죠. 다음 5번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하면 다른 쪽 코일의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가 상대방에 영향을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상호유도라고 하죠. 상호유도. 이게 변압기를 나중에 설명하게 되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상호유도가. 답은 6번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무엇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무엇에 비례하게 된다. 패러데이 법칙은 E는 마이너스 N T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매초 자속과 권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속과 권수, 코일의 권수에 비례하게 된다. 답 4번이죠. 7번 매초 1A의 비율로 전류가 변하여 10V를 유도하는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봅니다. 7번 자, E는 매초 1A의 비율로 그러니까 L T분의 I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I분의 E T 이렇게 되죠. 그럼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1A 돼요. 그 다음에 기전력이 10V 곱하기 시간이 몇 초라고 하니까 1초라고 하죠. 그쵸? 그럼 얼마? 10V가 되죠. 10V. 10V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10헨리죠. 헨리. 인덕턴스 물어보는 거니까. 헨리. 답 4번. 8번 자체 인덕턴스 40mH 헨리 코일에서 0.2초 동안에 10A의 전류가 변화했다. 코일이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일단 40mH 헨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0.2초라고 해요. 그 다음에 10A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미리 헨리 이거는 뭐예요? L 인덕턴스죠. 0.2초 이거는 뭐예요? 시간이죠. 10A 이거는 뭡니까? 전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L, T분의 I 이렇게 되죠. 그러면 40mH 헨리. 미리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쵸? 그러면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T값 0.2분의 I가 10이죠.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 나올까요? 2 나오겠네요. 2V. 9번. 권수 N턴인 코일에 I아페아의 전류가 흘러 자속 파이가 발생할 때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9번에 지금 알려준 게 N, I, 그 다음에 파이, L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네 가지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L, I는 N 파이에서, 그 다음에 L은 어떻게 됩니까? I분의 N 파이 이렇게 되죠. L은 I분의 N 파이. 몇 번? 가번이죠, 가번. 10번. 코일의 권수 200회의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러 0.025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이 문제지, 이 문제. 그쵸? 자, 그러면 자체 인덕턴스 L은 I분의 전류가 5A하고 5분의 N, 권수가 200회. 그 다음에 파이, 자속이 0.025는 얼마가 됩니까? 1 헨리 이렇게 되죠. 1 헨리. 11번. 가문 횟수 200회의 코일 P와, 자, 코일 P가 있고, 얘가 200회를 감았대요. 그 다음에 코일 S를 가까이 해놓고 300회, S는 300회. 이게 이제 1차 측이고 2차 측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에 1A의 전류를 흘릴 때, 그 다음에 S와 세교하는 자속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였다면 이들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 인덕턴스가 L은 I분의 N파이라고 했죠. 근데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I분의 N파이 맞아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했을까? 1, 2 요것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I가 1A, 1차 측 전류니까 1분의 N, 권수가 2차 측 권수 300 곱하기 자속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하게 되죠. 0.12 헨리. 가봐. 12번. L은 0.05 헨리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05초 동안에 2A가 변화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하는가? L값 알려주고 전류 알려주고 시간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12번.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 2는 L, T분의 I 이렇게 되죠. 유도 기전력식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L값이 0.05 곱하기 시간이 0.05초 분의 전류가 2A. 그럼 뭐 약분 되게 되면 하나 남게 되네요. 2V 남게 되네요. 답 나와봐. 13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단 상호 인덕턴스는 M이라고 한다. 합성 인덕턴스 나타내는 식은 플러스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답안이 되죠. 만약에 이게 가동 접속, 같은 방향으로 접속하게 되면 플러스 EM이 되는 거고요. 차동 접속, 다른 방향이게 되면 마이너스 EM이 되는 거죠. 답은. 14번. 상호 유도 회로의 결합 계수 K는 어떻게 되는가? 자, K는 어떻게 됐을까? K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계산을 했죠. 자, 답은 15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코일의 결합 계수가 1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상호 인덕턴스가 1이라고 해요. 아니, 결합 계수가 1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분모와 분자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M은 이렇게 되죠. 루트 L1, L2와 동일하다는 얘기죠. 답 4번이죠. 다음 16번. 자기 인덕턴스 200mH, 450mH인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60mH이다. 두 코일의 결합계수는 얼마가 되는가? 자, 보죠. 결합계수 K는 이렇게 되죠. 루트 L1,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은 이렇게 된다. 루트 L1, L2가 200 그리고 450이죠. 다 미리니까 그냥 기호는 생략하겠습니다. 450분의 상호 인덕턴스가 6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가 되냐 물어보겠죠. 0.3 계산기로 꼭 계산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17번. 자체 인덕턴스가 40, 90인 두 개의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 누설 자속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결합 계수가 1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죠. 상호 인덕턴스. 17번. 상호 인덕턴스 M은 루트 L1, L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40이고 또 하나는 90이죠. 그럼 이거 얼마? 60 되는 거죠. 60. 4번이죠. 다음 18번. 누설 자속이 발생되기 어려운 경우는 어느 것인가? 누설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깥으로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코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코일을 감았어요. 철심을 놓고. 그럼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자석이 이 철심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밖으로 새 나가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누설 자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설 자속이 발생되기 어려울 때는 어느 것인가? 자, 보세요. 가번. 자로에 공극이 있는 경우. 여기 자로의 길에 공극. 공극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극입니다. 공기층이 있는 경우. 이때는 밖으로 새나가기가 쉽죠. 두 번째, 자로의 자속 밀도가 높은 경우. 자속 밀도가 높게 되면은요, 이미 자기 포화이기 때문에 밖으로 또 나갈 확률이 또 높게 됩니다. 다음에 철심이 자기 포화되어 있는 경우. 똑같은 얘기죠. 나번이랑. 나번에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작은 경우. 자기 회로에 자기 저항이 작게 되면은 자속이 잘 통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발생되기 어려운 경우죠. 라번. 19번. 0.25 헨리와 0.23 헨리의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재밌는 문제입니다. 일단 합성 인덕턴스는 이렇게 구하죠.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합성 인덕턴스가 최대일 때는 어떤 접속일 때? 가동 접속일 때 돼요. 가동 접속일 때니까 플러스 EM일 때죠.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일 때 또 최대가 됩니까? 결합계수가 1일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2 루트 L1, L2일 때. 1일 때죠. 결합계수가 최고일 때. 그러면 이때 L1, L2는 각각 0.25와 0.23이래요. 0.25 플러스 0.23 플러스 2에다가 0.25 곱하기 0.23일 때. 자, 이때가 이제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 계산기로 한번 꼭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답은 나번 0.96이 되죠. 20번. 두 개의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했더니 95mH.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쪽의 인덕턴스를 반대로 접속하여 측정했더니 15mH가 되었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가동 접속일 때는 90이 됐다는 거고 차동일 때는 15가 됐다는 거예요. 가동일 때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일 때는 9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차동 서로 반대일 때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일 때는 이게 얼마? 15가 됐다네요. 그러면 이 M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미지수가 3개인데 같이 들어갈 때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걸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두 개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동 빼기 차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L1 마이너스 L1은 0, L2 마이너스 L2는 0, EM 마이너스 마이너스 EM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4M이 되죠. 4M은 95 빼기 15는 얼마가 됩니까? 80 이렇게 되죠. 그럼 M 상응덕터스는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죠.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 문제. 21번. L 헨리 코일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가? 축적되는 에너지 W는 이렇게 되죠. 2분의 1의 LI의 제곱 줄 됩니다. 나타낼 수 있죠. 다음 22번.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시간 한번 써보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덕턴스에는 비례하게 되고 전류에는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가본에 인덕턴스 및 전류에 비례한다? 맞긴 하지만 제곱이 맞는 거죠. 그렇죠? 답번이죠. 자기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답번이 맞게 되는 거죠. 23번. 자체 인덕턴스 0.1 헨리 코일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축적되는 전자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가? 23번.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i 제곱이요. 그러면은 2분의 1에 곱하기 L 값이 0.1 헨리죠. 0.1 곱하기 I가 5A죠. 5의 제곱 계산하게 되죠. 그럼 이거 얼마? 1.25 단위는 줄이 되는 겁니다. 다음 24번. 자체 인덕턴스 4헨리 코일에 18줄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이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근데 여기는 이미 18줄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때 2분의 1의 4헨리 곱하기 4 곱하기 I의 제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I 제곱이 얼마 들어가야 되나요? 2 곱하기 9 해야지 18이 되니까 I 제곱이 9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I는 얼마?
3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되시면은 가나다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은 반드시 4개 중에 하나가 답으로는 나오게 됩니다. 왜냐? 객관식이니까 찍어도 25%. 그쵸? 자, 여기까지 이제 풀어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여러분 마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다음 장으로 한 칸 한 칸 이렇게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